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할 거다. 마케터는 꿈이 커야 된다. 이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터에서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에 이제 왔죠.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코로나는 뭐 금방 백신이 나올 거다, 이러다 말 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필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지금 이 돌아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쇼핑 어디서 하세요, 사장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쇼핑 우리는 각자 다 10중 8구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면 쿠팡에서 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쿠팡에서 하는 쇼핑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브랜드 체인지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이다. 미래를 준비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강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걸 준비하지 않은 약자에게는 위협을 줄 것이며, 우리같이 준비한 사람들은 도전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되게 좀 자신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자부심을 좀 뿜뿜하는 그런 표정으로 많이 바뀌시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마케팅을 하는데 절대 공짜는 없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노력은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케터인데 마케터로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마케터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을 다 각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죠. 직업이라는 거. 직업은 당연히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돈을 번다는 건 당연히 어려운 거죠. 누군가 생계와 연관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또 다른 부업의 개념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 이런 개념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마케터로서 갖춰야 되는 자세와 마인드는 어떤 것인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집에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계획표를 짜고 이렇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별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케터들도 솔직히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굉장히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 사업을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수동적인 분과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출퇴근이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원하는 돈의 사이즈가 얼만큼이나 되는지 되게 자주 얘기하고요. 되게 구체적으로 소통해요. 내가 원하는 돈의 사이즈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자각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소규모 미팅을 할 때마다 많이 소통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마케터에게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것이 있냐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땀, 노력, 열정, 그리고 헌신. 오늘도 제가 팀미팅 할 때 얘기를 했어요. 팀워크 사업이라 모든 걸 함께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스스로 갖춰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스스로 갖춰야 되는 부분은 열정과 의지다. 열정과 의지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나 스스로가, 사장님들 스스로가 열정과 의지를 다지셔야 되고 스스로 그거를 부팅하실 수 있어야 된다. 계속 그거를 스스로에게 갖춰야 되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마케터에게는 당연히 노력과 열정, 그리고 누군가한테 헌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연한 거예요. 네, 실력 있는 마케터가 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마케터들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세계에서도 수많은 많은 네트워커들이 서로 성공하겠다고 지금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쟁은, 이 안에서의 경쟁은 상대평가는 아닙니다.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사장님들 각자 회사에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매출이 들어오면 승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절대평가예요. 누구나 다
그 매출을 하게 되면 승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철저히 나와의 싸움이죠. 하지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실력입니다. 수많은 마케터 중에 왜 하필 마케터 김현성과 일해야 되는가? 마케터 천미성 사장님과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를 선택해야 되는 데는 당연히 나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해야 될 일, 기본의 반복에 충실하면서 충분한 경험 수치와 절대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에서는 셀프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인의식이 있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울을 보고 계속 얘기합니다. 나나 잘하자. 너나 잘하세요. 저 스스로한테 얘기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스스로 늘 점검하자. 늘 미팅을 하러 갈 때요. 차 안에서 그 룸미러 있잖아요. 룸미러를 보면서 거울로 제 표정을 봐요. 제 표정과 저의 복장을 봐요. 그리고 미팅을 들어가기 전에 제 눈빛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마케터 김현선, 지금 미팅하는 사람이 너의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너랑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런 표정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스스로 계속 거울을 보거든요. 이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김유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성공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이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초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공에 대한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제품을 잘 쓰셔야 돼요. 제품을 잘 쓰고 제품을 마케팅을 잘할 수만 있어도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거죠. 저는 팀 미팅 할 때 늘 벽에 부딪힌 파트너 사장님들께 꼭 물어봐요. 어떤 제품을 가장 잘 자랑할 수 있으신지, 어떤 제품을 제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떤 제품을 누구보다 더 잘 광고할 수 있으신지 물어봐요. 베이직, 백투더 베이직인데요. 계속 잘 쓰는 걸로 돌아가요. 그러면 대부분 좀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벽에 부딪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홀릭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썼던 제품들하고 별로 차이점을 못 느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잘 쓰실 수 있게 가이드 해드려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해요. 이 막연한 부분, 우리가 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아빠 양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기분 말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배우라고 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선생님, 사업 설명을 몇 번 들어야 되는 것 같냐고. 몇 번 들으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뭐 10번, 20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나이만큼 들으시라고. 사장님 나이만큼 들으시면 사장님 입에서 그때 이제 조금 나올 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업 설명도 들으셔야 되고요. 많은 선배들이 하고 있는 하우투,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되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되고 여러 가지 배우는 콘텐츠에 내가 플러그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쓰고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알리셔야 됩니다. 대부분 1번, 2번을 안 하시고 마음만 앞서서 막 돌아다니시면서 입설사를 하시니까 이것이 다 거절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무장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거죠. 도끼 날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필드에 나가서 한 번에 뵐 수 있도록 날카롭게 베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좀 실력을 갖추고 기초적인 거를 갖춘 다음에 알리고 그 다음에 초대하거나 연결하는 거죠. 이것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역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품 애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1번은 제품 애용이죠. 네, 저는 두 번째 회사에서 선점이라는 걸 해봤어요. 회사가 되게 작았을 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아무도 그 회사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든 사업자들이 우왕좌왕했을 때 그 회사의 사업자 패키지를 사고 나서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품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제품을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런 걸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한테 알리다가 거절을 받느니 내가 이 제품을 달달 외워서 제품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 애용을 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제 철칙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품 전문가가 되시면 필드에 나가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품의 탁월함을 누구보다 잘 자랑하실 수 있다면 누군가와 얘기를 하셔도 사장님들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시면서 사장님들 주변에 프로스펙트의 명단이 구분되죠. 이 제품은 이런 사람에게, 이 제품은 이런 사람에게, 화장품이 있으시다면 이런 사람에게, 건강식품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을 쓰면서 느껴지는 그 제품 애용에 대한 감동. 아, 우리 제품 너무 좋다. 우리 제품 어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그런 그냥 자연스러운 입소문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어색함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잘 쓰시다 보면, 제품을 애용하시다 보면 사랑하게 된대요. 우리가 나라는 마케터가 하나의 브랜드가 개인 브랜드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공장의 제품을처럼 느껴지느냐, 이 차이에는 내가 제품을 사랑하는 애용하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제품을 잘 쓰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쉬운 전달은 정말 제품 너무 좋다, 내가 정말 느껴지는 그 감동 전달이 가장 쉽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장님들이 여러 가지 도전을 하시게 돼요. 수많은 도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와의 도전, 그리고 네트워크를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과의 도전, 가족과의 도전도 있고요. 파트너, 스폰서와의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도 있지만, 이 여러 가지 도전 중에 가장 쉬운 도전은 내가 우리아세의 제품을 잘 써보면서 내가 제품 애용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변화하는 도전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뻐지고,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지고, 내가 우리 건강식품을 먹어서 건강해지고, 이런 거에 대한 도전으로 성취감을 가지시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시간입니다. 배우는 시간은 이 일이 굉장히 막연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 파트너들을 코칭 미팅 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자꾸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파트너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장님들은 다 알 것 같았는데 또 이런 부분이 힘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늘 막연함을 익숙함으로 배워야 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각자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카톡방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카톡방이나 밴드에 초대하셔가지고 그 초대하실 때 이 카톡방의 활동이나 밴드에서 자료를 서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어필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톡방에 초대했는데 막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되게 와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으시도록 사장님들이 초대할 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톡방 활동을 하실 건데, 톡방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8년을 해봤는데 8년 동안에 불변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톡방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직급을 가거나 성과를 내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저도 지금 사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십이 2,500명이 있는데요. 사업자방이 있어요. 사업자방에 그중에 10%인 23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30명 중에 매일매일 출동한다고,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사진을 올리거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원은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멤버십 대비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2% 정도밖에. 그러면 네트워크를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늘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면 톡방에서 계속 사진을 올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직급을 가시고 결과를 내시고
성과를 내시고 리더가 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공대학 2기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톡방 활동에 더 주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톡방에서 수많은 릴레이들을 진행을 하죠. 저는 사장님들이 네트워크로 성공을 하시고 싶다면 이 명단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단을 항상 나 스스로 올리셔야 되고 내가 스스로 올리는 방법을 내 파트너한테 코칭을 해주셔야 돼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명단이 내 비즈니스의 지금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는 거죠. 내 파트너가 줌 미팅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지, 내 파트너가 팀 미팅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지, 그 명단을 스스로 올리고 그 명단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그 명단에 집착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톡방에서 마케터인 나 스스로를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알려야 되고 나라는 사람을 알려야 되고 내가 애용하고 있는 제품을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릴 수 있는 공간, 가장 쉬운 공간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톡방입니다. 그래서 톡방을 나를 알리셔야 되고요. 사업 설명 자료나 각각의 회사의 제품 브로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설명북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스스로 갖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장님들도 이건 스폰서가 대신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이고요. 다 우리는 각각의 독립된 자영사업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갖추는 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나 스스로 갖추고 내 파트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중요하더라고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죠? 예. 유튜브, 유신TV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유튜브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셔야 돼요. 각각의 회사마다 마이오피스가 있으실 겁니다. 이 마이오피스로 온라인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온라인 마이오피스에서 나의 비즈니스 현황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각각 회사에서 내가 지금 정기구매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안에서 제품은 어떻게 변경하는지, 아니면 내 비즈니스는 지금 몇 명의 멤버십이 구축되고 있는지, 내 산하가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내 파트너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오피스 숙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코로나여서 온라인 시스템 너무 잘 이루어져 있으시죠? 저희 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굉장히 시스템을 같이 가져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자 사장님들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스템에 반드시 플러그인 돼 있으셔야 돼요. 내가 플러그인 돼 있지 않으면 내 파트너가 생겨도 거기에 조인시키는 힘도 없고요. 내 파트너 생기면 참여해야 되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응당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파트너를 참석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행동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행동들,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내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오너십이 되게 중요한 사업에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그 오너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쓰시고 잘 배우시고 하다 보면 내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랑 같이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이 명단을 SNS로 인바운드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요 바뀌는 패러다임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어쨌든 누가 됐던 간에 내 주변의 그 모든 가망 고객들이 떠오르면서 명단이라는 걸 스스로 사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번, 2번이 선행되면. 내 파트너가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거는 잘 쓰고 잘 배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명단 작성을 하실 건데요. 명단 작성할 때 카카오톡 보고 하시면 돼요. 카카오톡 보고 각자 카카오톡 여신 다음에 요즘은 카카오톡을 굉장히 상용화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업부터 쭉 적어 내려가시면 돼요. 그 대신 필터링 하지 마시고요. 얘 안 할 것 같아. 얘는 이래서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하고 났는데 10명도 못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쭉 적어 내려가 보세요.
이 사업은 되게 신기하게 안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판단하지 마시고 쭉 그냥 적어 내려간다. 명단이 자산이더라고요. 이 명단을 통해서 확률 게임으로, 정확한 확률 게임으로 정해져요. 씨를 뿌리는 만큼, 내가 씨앗을 뿌리는 만큼 걷어들이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적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100명 정도는 적으시라고. 100명 중에 50%가 연락을 받을 것이고, 그 50%랑 약속 잡기가 될 것이고, 약속 잡기 하면 그 반이 또 스폰서랑 미팅이 될 것이고, 그 중에 또 반이 또 사업을 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확률이 떨어져 나가니까 많이 쓰시라고. 많이 적어주셔야 돼요. 최소 100명 정도의 명단을 적어 내려간다. 그리고 명단을 보시고 그 명단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먼저 우선순위로 전달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다음 장표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명단이라는 건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이 모두 다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이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누구나 좋은 제품으로 바꿔 쓰고 그걸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고 온라인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언택트 마케팅 이런 거에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새로운 인맥들을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으면서 최소 5명한테 연락을 해보셔야 돼요. 적고 나서 그걸 신주단지처럼 부적처럼 갖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연락을 그 자리에서 카카오톡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명단 작성 미팅도 파트너랑 스폰서랑 같이 하라고 많이 권해드려요. 같이 하시고 스폰서가 먼저 나 이렇게 써가지고 연락 보냈더니 카톡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몸소. 그러면 파트너가 그거를 파트너는 아기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적으면서 최소 5명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같이 한다. 함께 한다. 명단 작성을. 그리고 카톡보다는 통화로 약속 잡기를 한다예요. 6번에. 그래서 카톡을 하다가 통화를 딱 할 때는 내가 통화해서 약속을 딱 잡아주는 거죠. 명단 작성하는 거, 약속 잡기 하는 거, 미팅하는 거 여러 가지 이 마케터로서의 행위를 하시면서 거절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거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려요. 거절은 그냥 당연히 거절한다고 생각하시라고. 근데 영원한 거절이 없다. 그래서 각자가 목마른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터의 마음으로 각자 목마른 타이밍을 그냥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절하더라도 상처받지 말고 이러지 말고 다음번에 타이밍이겠지 하고서 꽝 다음 기회에 그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명단 작성하고 약속 잡기하고 이거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일처럼 하셔야 돼요. 마케터라면. 내가 오늘 10시부터 11시까지 해야지. 매일매일 10시부터 11시까지 이걸 해야지. 명단 리스트 점검하는 거를 요때 해야지 했으면 이거를 꾸준히 일처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약속 잡으실 때 요령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되게 할 수밖에 없게 긍정의 대답을 유도하는 스킬인데요. 나는 수목금 괜찮아. 넌 언제가 좋아? 이렇게 상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수목금 다 괜찮아. 넌 언제가 좋아? 그러면 상대가 수목금 중에 꼭 선택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목요일. 그러면 목요일 오전이 좋아? 오후가 좋아? 난 다 괜찮아. 나 목요일 하필 비어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의 대답을 유도하게 해서 긍정의 대답을 약속을 잡고 그리고 그걸 스케줄러에 쓰고 그리고 또 미팅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의 스킬이고요. 약속이 잡혔다면 그 약속을 하는 날 전이나 아니면은 저녁 때 약속을 했으면 오전이나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서 캔슬되지 않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디테일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약속이 뻐그러지거나 캔슬되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멘탈이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사로운 부분들을 사장님들이 점검해 주시고 내가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내 파트너한테 점검해 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 약속 잡기 말씀드렸고요. 각자 사장님들이 명단 작성 리스트가 있으실 텐데요. 명단 작성 리스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아보기 쉽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 쓰고 뭐 나이대 쓰고 성별도 쓰고 저는 이제 거주지 많이 써요. 그래서 초보 사업자들한테는 근교에 있는 분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미팅을 잡는 걸 많이 권해드려요. 장거리 미팅이나 장거리 후원은 하기 어려우니까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부터 잡아보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직업이 있는지 뭐 이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특히 요즘은 제가 선호하는 직업이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다 어려우니까 직업도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서 명단 리스트업 하실 때 이분이 만약에 너무 초보자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조금 약간 이분이 좀 여문 다음에 접근하실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링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아니면 꼭 리크루팅을 하고 싶다면 저를 꼭 붙여주세요. 아니면 경험 있는 스폰서를 꼭 붙여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긍정적인가 저는 많이 보라고 해요. 그리고 착한 분인가 많이 보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1차 미팅을 했는지 미팅한 다음에 뭐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알아보기 쉽게 체크하시고 수시로 이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단 작성하셨으면 이 수많은 명단 중에 내가 이 사업을 나랑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사장님들 팀워크 비즈니스죠.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다단계 보상을 받을 건데 내가 노동수익처럼 단단계 보상을 받을 게 아니고 다단계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 혼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팀워크를 맞출 사람들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팀워크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제가 보니까 초보 사업자들은 스폰서님 이분 영업 왕이에요. 이 사람 들어오면 한 줄 끝나요.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8년 동안. 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저는 에이스들을 정말 싫어해요. 에이스들을 만나면 그 에이스들은 그 자기 자신만의 그 자부심과 자기 자신만의 그 쿠세가 DNA에 막 박혀 있어요. 마이 스타일이. 그래서 이거를 빼내는데 백지장으로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내 눈꺼풀 뜨는 거라잖아요. 자기 자신의 변화가 제일 힘든데 이제 그 에이스라고 소위 에이스나 영업 왕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세더라고요. 팀워크를 잘 만드시는 분들은요 착한 분이에요.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조금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잘 팀에 녹아들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커로서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내가 우선인 사람들은 이 사업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가면 쓰고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 하는 사람도 언젠가 다 탄로가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선행되는 게 자기 반성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 스스로 자가 진단을 잘하는 분들이 감사도 많아요. 근데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감사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하시고 제 옆에 오래 있으시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거 생각의 유연성이죠. 너무나 중요해요. 마이 스타일 말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꼰대 같은 분들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나랑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해도 그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는 조금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사장님들의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사장님들 파트너들이 누군가한테 먼저 전달해야 될지 막연해 하실 때 이런 분들을 먼저 연락을 해보시라고 가이드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프로치죠. 내가 만나서 이제 1차 미팅을 할 건데요. 만나자마자 막 회사 얘기하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죠. 탈무드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그래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사장님들이 파악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 속에서 상대방이 왜 이 사업을 나랑 같이 해야 되는지, 왜 이 제품으로 바꿔 써야 되는지 그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얘기를 조금 들으시면서 센스를 갖추셔야 돼요. 좀 이렇게 중간중간 유머러스하게, 그 다음에 얘기가 되게 화기애애하게 몰고 가는 거, 그런 스킬들이 필요한데요. 난 진짜 센스가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좀 요약해서 한번 다시 물어주시고 이러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거는 그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 서적에 나왔는데 센스 없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많이 가이드링 해드려요.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그러거든요. 칭찬할 게 없으면 머릿결이라도 칭찬하세요. 그래요. 머릿결이 참 비단결이시네요. 할 말이 없으면 손톱이 되게 가지런하시네요. 이렇게 상대방이 살짝살짝 기분 좋을 그런 칭찬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가 나한테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전달을 하시고 목적은 이분에게 정확한 쇼더 플랜을 하는 게 1차 미팅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스폰서를 붙일 건데 내가 다 말해버리거나 내가 사업 설명으로 초대할 건데 내가 막 다 풀어내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궁금증만 유발하시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그 자리를 마무리하시는 거, 궁금증만 유발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확신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언제나 가장 중요한 마케터로서 제품에 대한 확신, 스스로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뭐 모든 팀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미팅 요령 말씀드렸습니다. 초대를 하셔야 되겠죠. 시스템으로의 초대예요. 초대를 집요하게 잘하기만 해도 성공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내가 정말 뛰어나가지고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보다 이 초대 잘하고 스폰서랑 연결 잘하고 스폰서 활용 잘하고 시스템 활용 잘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이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 붙박이처럼 그런 분들이 결국은 잘하시거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확신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먼저 초대한다. 그리고 초대를 습관처럼 한다. 나만 계속 와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처럼. 우리는 동호회도 아니고요. 뭐 친목 단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셔야 돼요. 알리는 일을 하실 때 초대도 그 알리는 일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줌 미팅이 있으면 줌 링크를 계속 보내고, 아니면 내가 뭐 팀 미팅이 있으면 거기에 초대하거나 스폰서랑 연결을 하거나, 초보 사업자도요 나보다 더 큰 비전을 줄 수 있는 스폰서로 빨리빨리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그 밖의 것들, 그런 것들을 초대해 주시고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초대해도 약속 잡기랑 똑같이 호기심만 유발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재밌어. 줌 미팅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너무너무 유용해. 진짜 한번 들어봐.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어폰만 있으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고. 이어폰만 있으면 귀에 꽂기만 하면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다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제 이어폰은 줄도 없어서 머리 감을 때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장난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초대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온라인 시스템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를 하시고요. 또 이렇게 오프라인에 라인 미팅이나 팀 미팅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초대에는 또 공간과 분위기가 주는 힘이 있죠. 왜냐면 내가 막 우리 회사 막 무슨 팀 미팅이나 이런데 누굴 초대했어. 그럼 걔만 이 사업을 안 하잖아요.
걔만 이상해지는겨. 근데 내가 아무 같이 네트워크를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혼자 가서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누군가를 이로 초대하면 그 사람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공간과 분위기가 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말고 다수의 타인이 이 사업이 좋다는 그 느낌, 공감해주는 그 느낌이 있으면 훨씬 더 초대가 효과적이다. 영업이 아니고 우리는 팀워크 싸움인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만 잘해도 우리는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하시고 나서 미팅 잡고 나서 뭐 결과로부터 그냥 저는 사장님 이제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됐어요. 이제 그분의 선택이에요. 그분이 하시든 말든 그럼 그분의 그 결과로부터 사장님이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분이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실 것도 없고 그분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막 세상이 무너질 것도 없어요. 그냥 전달하시고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김태희는 아니지만 송혜교는 아니지만 걔네들하고 똑같이 광고하는 거라고. 근데 김태희가 내가 광고하는 쿠션 안 산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로부터 나의 감정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분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까 다음 기회에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순간에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의연한 모습,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열정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석 같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자석은 내가 누군가를 끌어당기고 싶으면 나 스스로 열정이 있으셔야 되더라고요. 열정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셔야 되고 자신 없는 사람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태도, 같이 하면 무조건 결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벌써 끝났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터라는 직업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스스로한테 말해야 되는 거. 끊임없이 말해줘야 되고 내 파트너한테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공유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해야 될 일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 이 해야 될 일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되게 놀랍거든요. 그래서 기초에 계속 충실해야 되는 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무조건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같이 시스템 운영하시는 형제라는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 성공에.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지만 해야 될 일을 그 절대 시간을 채우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30살에 알았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내 소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한 해는 사장님들이 반드시 현금 자산을 만드는 한 해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30대 후반에 사장님들과 미팅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 말을 하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의 눈빛이 반짝이더라고요. 우리가 아기 낳고, 이 여자니까, 아기 낳고 이렇게 살면서 나이 들수록 매력적인 직업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매력적인 직업을 우리가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일은 나이 들면 들수록 산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군가한테 존경을 받고 누군가한테 감사를 받고 너무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 같다. 커리우먼으로서 정말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파트너들이 진짜 다 너무 동기부여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들도 2021년 모두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언제나 사장님들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